그 뭐 종 하나 사라졌다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백신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지구상에 77억 마리가 바글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 가족이 모여 앉아서 해보셨죠? 젠가라는 게임. 그 직육면체 요 나무 토막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건데 참 이상하잖아요. 이건 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발발 떨고 살짝 빼면 그건 끄떡없는데, 이거 뺀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그래갖고 쑥 잡아 빼면 그냥 와르륵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연 생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 생태계는 워낙 복잡한 곳이라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해 왔지만 우리는 아직 자연 생태계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극곰이 사라졌을 때, 황금두꺼비가 사라졌을 때 이 전체 생태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직 사실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뭐 종 하나 사라졌다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그런데 만약에 그 종이 우리가 젠가 게임을 할 때 빼서는 안 되는 고직육면체였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자연 생태계에서 그 종이 갖고 있는 위치와 역할이 기가 막히게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러면 자칫하면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될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모를 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겁없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선생님은 뭐 상대성 이론해서 물리학이나 잘 아시지 왜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그래서 어떤 분이 추적을 해보니까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고 또 뭐 그러긴 하던데 한때 이런 말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나면 아마 한 4년 안에 인류가 멸종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 굉장히 근거 있는 말씀이거든요. 꿀벌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우리가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의 수분을, 꽃가루 바지의 80%를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고 나면 엄청난 식량 대란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뭐 그런 와중에도 뭐 몇 사람은 정말 권력을 가진 몇 사람은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뭐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금 꿀벌이 무서운 속도로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꿀벌만 그러면 다행인데요. 지금 곤충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저는 구글에서 찾은 사진이긴 한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는 생물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채집 여행이라는 걸 1년에 한두 차례 갔거든요. 지리산이나 가야산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저걸 블랙라이트라고 하는데 저 라이트 하나 켜놓고 흰 천 하나 이렇게 두르면요. 진짜 저렇게 새카맣게 들러붙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들러붙었었는데 이제는 지리산 한복판에 가서 하루 밤새도록 켜놔도 점 몇 개 찍힙니다. 곤충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곤충은 종으로만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곤충의 전체 중량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어느 날에는 밤에 운전하다 보면 곤충이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날 그거 닦느라고 힘들었는데 요즘 그런 경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곤충의 경우에는 다양성과 그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왜 우리 뭐 응답하라 뭐 어쩌고 드라마 재밌게 봤잖아요. 그 무렵에는 그 저녁 때마다 동네 골목에 나와서 평상에 이렇게 앉아갖고 부채질하고 여름에 그러고 놀았어요. 근데 그럴 때 그 가로등에 곤충 부딪히는 소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요즘 서울 시내 밤에 가로등에 곤충 날아다니는 거 거의 못 봅니다.
이 정도로 곤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종수로도 사라지고 그냥 개체수로도 어마어마하게 사라집니다. 곤충이 누굽니까? 자연계의 거의 모든 생물을 떠받치고 있는 그 생물군이거든요. 곤충이 사라지면 그걸 먹어야 되는 많은 생물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 한 예로 최근에 어떤 또 연구에 의하면 바로 곤충 위쪽에 있을 법한 작은 포유류들의 종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게 지금 연쇄 반응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자연계의 먹이 사슬을 보면 제일 아래가 생산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생산자가 식물이고 그 식물을 먹는 곤충, 또 곤충을 먹는 또 동물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 식물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마존의 그 거대한 열대우림이 그동안 우리의 허파 역할을 했잖아요. 아마존이 뭐 지구의 산소에 뭐 어마어마한 양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아마존 산림이 지금 너무나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나무를 베어내고 나면 그 빈 공간은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숲으로 있을 때는 지나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특히 우리 인류가 지금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내뿜는 이 많은 온실기체의 가장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는데 나무를 잘라서 저렇게 민둥 지역을 만들어내면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뿜어낸다는 거죠. 가장 최근의 연구 논문은 더 심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무를 잘라내지 않더라도 저 숲의 온도가 32.2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나무들이 너무 더워서 자기 몸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는 바람에 이산화탄소를 오히려 방출하더라 하는 결과까지도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악순환으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유엔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유엔이 해마다 무슨 해라고 정하고 열심히 캠페인을 하잖아요. 2010년을 국제생물다양성의 해라고 정하고 일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물다양성의 고갈 문제는 인식하는 데만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 다 지나갔는데 결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유엔이 아주 이례적인 일을 합니다. 10년을 생물다양성의 10년으로 만들자. UN Decade on Biodiversity 해갖고 했어요. 2011년에 시작했습니다. 네, 2020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끝이 납니다. 돌이켜보면 또 무슨 결과를 우리가 냈나. 예,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요즘 모여서 생물다양성 100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군불 지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워낙 중요하니까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이런 일이 앞으로 점점 잦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뭐 보시면 압니다. 사스가 2002년에 벌어졌고 메르스가 2012년이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그 다음에 7년, 다음번엔 5년, 3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짧아지는 이유가 뭘까? 저 숲속에 그냥 야생동물 몸에 붙어 살던 바이러스가 우리가 가서 건드리지 않는데 걔네들이 우리한테 일부러 올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들어가서 야생동물들을 건드리다 보니까 그들의 몸에 살던 바이러스가 뛰어내려야 하는 거죠. 근데 뛰어내려서 어디 탁 내려앉아 보니까 확률적으로 이게 거의 호모사피엔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지구상에 77억 마리가 바글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생동물 몸에서
점프를 하면 내려앉는 곳이 대충 우리고요. 또 게다가 우리가 길러주고 있는 소, 돼지, 양, 닭, 오리 이런 아이들이 지금 지구상의 척추동물 중에 그냥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들이 옮겨갈 숙주는 우리나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이라는 거죠. 예, 이런 일이 앞으로 그냥 계속 벌어질 것 같네요. 이때 백신이 만들어져야 이 모든 게 끝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스 백신도 안 만들어졌고 메르스, 에볼라, 에이즈 백신 다 안 만들어졌어요. 백신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백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금방 사용할 수 있는 더 좋은 백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잘한 사회적 거리두기, 바이러스는 한 2m 정도만 떼면 지가 지발로 걸어서 나와가지고 나한테 못 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리두기 하는 우리가 행동으로 그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행동 백신이고요. 우리가 야생동물을 건드리지 않으면 야생동물 몸에서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생태계를 있는 그대로, 물론 자연생태계를 전혀 안 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을 존중하면서 살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백신보다도 behavior vaccine, eco vaccine,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연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게 기후변화를 막는 최선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번에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한 번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